자, 오늘도 한번 영상 수업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숙제 냈던 것들 한번 채점을 해볼 거고, 이제 해설을 해볼 건데, 니네가 문제를 풀면서 했던 게 맞는지 한번 확인도 한번 해봐. 이러고 나서 우리가 또 진도를 나갈 거고,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자, 1번에 1번.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은 온건파 사대부의 제자들을 형성하였다. 누구야? 그렇지, 사림이지, 사림. 그래서 사림은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은 온건파 사대부의 제자들을 형성하였고, 자, 이러한 사림은 언제? 성종 때 주로 언론기관인 3사에 진출하여 훈구 세력의 잘못을 비판하였죠. 그리고 사림이 훈구와 대립을 하여 정치적 피해를 입은 사건을 우리는 이거를 사림이 화를 입었다고 해서 사화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4가지 사화가 있었지. 4개의 사화. 자, 그리고 조광조는 추천을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현랑과를 실시하였죠. 이러고 나서 조광조가 명종 때 일이지. 이때 조광조가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일을 무슨 사화라고 한다? 중종 때. 명종이 아니라 중종. 무슨 사화? 그렇지, 기묘사화. 왜? 기묘일이 일어나잖아. 무슨?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고 벌레들이 갉아먹은 그런 글씨가 새겨지잖아. 그래서 기묘한 사화. 기묘사화가 되고.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다 나오네.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달이 되어 최초에 일어난 사화는 그렇지, 무오사화지. 그리고 명종 때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사람이 화를 입은 건 그렇지, 을사사화. 거의 끝났을 때 사화고,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로 일어난 것은 그렇지, 기묘사화. 연산군의 친어머님 패비 윤씨 사건의 구실로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까지 탄압한 사건은 니은, 갑자사화가 됩니다. 자, 3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사림은 향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여 언제대? 선조 때 중앙정치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 사림은 성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붕당이란 학문적 성향과 그리고 정치적 이념과 같은 사림의 무리를 말한다. 이게 붕당인 거고, 사림은 이조전량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여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하였다. 자, 이게 맞죠? 자, 그래서 3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자, 1번 문제. 아이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자,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정치 세력은, 자, 형성, 세조 즉위를 도와서 공인이 되어 권력 독점을 했다. 이것만 봐도 키워드가 나왔네. 누구야? 훈구. 그렇지, 훈구가 되죠. 자, 그리고 2번, 중요한 거 2번. 자, 사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고, 지방 중소지주 출신이었으며 사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하였고,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등용한 게 발단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조선건국의 앞장선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아니고 온건파 사대부의 제자들이었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정치기구. 사림은 주로 언론기관인 어디에? 3사에, 그렇지, 3사에 진출하여 훈구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이들과 대립을 하였죠. 3사 뭐뭐 있어?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그렇지, 이렇게지. 자, 그리고 4번.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공통적인 원인은 그렇지, 사림과 훈구의 대립. 그래서 훈구가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고 사림을 화를 입혔던 게 사화들이었지.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5번. 자, 기억니은에 들어갈 말을 옳게 연결한 것은 연산군 때의 훈구 세력이 누가 쓴, 그렇지,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무엇을 일으켜? 그렇지, 무오사화를 일으켜서 사림을 정계에서 축출하였다. 이게
3번이지. 답이 3번.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와. 그리고 이 무오사와 갑자사와 그리고 기묘사와 을사사와는 내용을 다 알아야 돼. 내용을 중요하게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6, 7번을 우리가 풀게 되면 자, 땡땡이가 아래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등용할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매우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꼭 과거 시험에만 국한하여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본을 받아 니은을 실행하여 덕행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인재를 찾으십시오. 자, 이건 누구냐면 조광조야. 조광조가 아래여서 무엇을 실시하게 되냐면 혈량과를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광조 혈량과가 정답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위 글에 기억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자, 살인에 해당되는 거 맞고 소격사를 폐지했고 살인이다 보니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고 그리고 성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등용하였다. 이거는 조광조가 아니라 그 전이었던 김종직이 되겠죠. 그리고 훨씬 그 이후 일이니까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중종 때 등용되었다는 거. 그리고 개혁 정치에 대한 홍구의 반발로 제거가 되었다. 그렇지. 이거를 우리 무슨 사화? 기묘사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공신들의 거짓 공적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게 이게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위훈 삭제.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인해서 살인이 대거 축출되었던 조광조도 물론 제거가 되었고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죠. 자, 그리고 8번 위 글에 니은을 실시한 결과로 옳은 것은 니은이 뭐였어? 혈량과 실시였지. 이걸로 인해서 중앙에 진출한 살인이 많아졌지. 그러니까 하도 중앙을 훈구파가 꽉 채우고 있다 보니까 조광조가 이런 제안을 냈고 이런 제안으로 인해서 혈량과를 실시함으로써 그 중앙에 진출하는 살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된 거지. 그게 혈량과 실시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자, 그리고 9번 살인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기반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서원 그리고 향약이 대표적입니다. 향교는 지방 국립교육기관이고 성균관은 최초 국립교육기관 해당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원과 향약.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게 서원과 향약이기도 해. 그래서 이 서원과 향약으로 인해서 살인이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9번. 그리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의 관직은 그래서 이거 2번이 답이고 자, 조선시대의 관직 이조전량과 좌량을 말한다. 자, 이조전량 이걸로 인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게 되잖아. 살인이 그거거든. 그래서 이조전량. 그래서 이들은 높은 관직은 아니었으나 하급관리와 3사의 관리를 임명하고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리했던 그리고 중요했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 자리를 두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11번. 자, 그리고 11번을 보게 되면 자, 다음 사건이 발단이 되어 나타난 결과는 자, 왕의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문제 처리들을 놓고 살인 간의 의견 충돌. 얘들아, 여태까지 무오사화나 기묘사화나 그리고 갑자사화는 다 훈구와 살인의 싸움이었지만 을사사화부터는 살인끼리의 싸움이야. 살인끼리.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인해서 을사사화가 됐던 거고 그리고 신지살인이었던 김효원과 그리고 기성살인이었던 신이겸이 의조전량의 임명 문제로 대립이 되면서 살인 간의 갈등이 커졌고 이로 인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이 되게 된 거야. 그래서 무오사와 갑자사와 그리고 기묘사와는 훈구와 살인의 싸움이지만 을사사화부터는
살인 간의 외척 싸움이었고, 그리고 선조 때 결국은 이게 더 깊어져서 살인 안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했다. 이게 맞는 거죠. 을사사화가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족한 거지. 왜냐면 이 내용 때문이지. 이 내용. 자, 12번을 보게 되면 붕당 형성에 대한 글인데, 기억에서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사림은 16세기 선조 때 중앙정치의 주도권을 차지하였다. 맞죠? 선조 때. 왜냐면 이때는 이제 훈구파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조전령 임명 문제로 사림 내외 갈등이 심하였다. 그래서 발생한 게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한 서인과 신진사림을 중심으로 한 동인으로 분열이 됐던 거지. 그래서 디귿 리을까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 당의 입장만 내세우며 대립하였다. 그건 아니야. 서로의 자기 당만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은 인정은 해줘. 인정은 해주나 서로 견제를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통치들을 비판이라든지 견제로 인해서 통치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거였지. 그래서 서로, 왜냐면 같은 사람들이었잖아. 사림이라는 같은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막 자기 당만의 입장을 내세우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미음이 정답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진도를 나갈 건데, 자,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자, 129페이지. 자, 성리학적 사회와 질서의 확산. 자, 일단 보면 서원과 향약이 나오지. 자, 서원과 향약은 사림의 정치적 기반이었어. 자, 그래서 보면 서원, 기능, 유학자 제사, 학문 연구 등 지방 양반의 자제 교육 등 지방 사립 교육기관의 역할이었다는 거지. 지방 사립. 자, 봐봐. 사립 애들이 다 어느 출신이냐면 지방 중소지주들이야. 그러다 보니 얘네 안에서 지방 사립 교육기관을 만들고 자신들의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제 기득권을 다져나갔던 거지. 그래서 서원은 그런 기능을 했던 곳이었어. 그래서 중종 때 김유사와 일어났던 중종 때에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자, 중요하다, 이거 밑줄 치고,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백운동 서원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서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은 꼭 알아둬야 돼. 그래서 백운동 서원, 그래서 이왕의 건의로 소수서원 현판을 받아서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은 서원이 된 거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토지, 노비, 서적 등을 받고 면세 혜택을 받았던 곳이 이제 이 백운동 서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발달. 자, 사림의 중앙정계 진출과 국가의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서원의 수가 증가가 되는 거지. 이때 당시 사림의 세력도 점점 커지다 보니 이 사림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서원의 수를 증가했던 거였지. 그리고 영향을 보게 되면 향촌의 성리학을 보급시켜서 사림의 세력을 좀 더 넓히고 사림의 세력 제자들을 키워냈던 거지. 그리고 지방문화 발달에 기여를 했고 지방사림의 여론 형성 등 학파 형성에 영향을 주면서 사림의 결속을 강화시켰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사림의 결속을 강화시켰다. 자, 여기에 네모칸 치고 밑줄. 자, 그리고 향약. 향약은 뭐냐면 향촌 자치규약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향촌 공동체 조직에 필요한 약속들이야, 약속들. 그래서 사회 규범, 규칙들이야, 규칙. 그러니까 사립 내에서도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했던 거지. 자신들의 뭔가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져나갔던 거야. 그래서 향촌의 약속이라고 보면 돼. 자, 봐봐, 향약. 향촌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확산은 조광조가 중국의 여신 향약을 병력하면서 향약의 4대 덕목을 소개하면서 이게 이제 얘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황과 이이가 우리 실정에 맞는 향약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을 하게 된 거죠. 이황과 이이도 사림 출신인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기능을 보게 되면 향촌 사회의 유교 윤리를 보급시키고 그리고 향촌의 풍속 교화와 질서 치안을 유지. 자, 밑줄. 이게 향촌 자치 기능이야. 향촌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질서를 지켜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향촌의 풍속 교화. 교화라는 것은 잘 어울렸다는 거지. 서로 간에 그런 것들. 그리고 질서와 치안을 유지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지. 향약은 처벌 규정을 두고 규약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등 강제성을 가진 규약이었다는 거지. 자, 영향은 향촌사회에서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가 강화되었고 사림의 향촌 지배력과 정치 기반을 강화시켰다. 자, 밑줄. 사림의 향촌 지배력과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켰다. 자, 여기에 밑줄. 자, 그래서 자료 4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서원이야, 서원. 그래서 소수서원, 이황이 만든 소수서원. 그래서 서원은 지방 사립교육기관으로 서원 중심으로 지방문화가 발달하고 사림의 결속이 강화되었다는 점 꼭 알아둡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은 유교를 공부하는 교육기관이었어. 유교 교육기관. 근데 교육기관이면서 사림의 결속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것이었던 거지. 그래서 서원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향약의 그 4대 덕목.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과실상규, 과실은 서로 꾸짖고, 예속상교,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를 교제하고, 환난상휼, 어려운 일은 서로 도운다 해서 4대 덕목으로 인해서 이 향약을 지켰고 나중에는 이와 이황이 우리만의 향촌만의 그 향약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유교 윤리를 토대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좀 잘 어울리고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지. 그리고 향촌 사회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등 향촌 자치 기능을 수행하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향촌의 약속이라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조금 더 나가야겠다.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자, 얼마 안 되니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자, 성리학 연구의 발달, 사림의 이 왕도 정치를 추구하다 보니 개인의 인격 수양을 강조하게 되고 사림 중심으로 인간의 심성에 대한 연구가 심화가 된 거야. 그래서 성리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크게 발전시킨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이황과 이이가 되겠습니다. 자, 별표 치고 이황과 이이. 자, 이황 같은 경우는 성리학을 이상주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서 개인의 도덕 능력과 성품 등을 항상을 강조시켰고 일본 성리학 발달에 영향을 했고 자 밑줄 성학 10도를 저술했다는 거 성학 10도 그리고 이상주의적 관점 밑줄 자 이이 같은 경우는 이상을 현실 정치에 실현하고자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황 같은 경우는 이상적이었고 이이는 현실적이었던 거야. 둘 차이가 이렇게 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를 한 거야. 현실적이고 정말 개혁적인. 그래서 중요한 게 성학 지표를 서술했다는 거. 그래서 이 이황과 이이를 비교하는 문제도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 질서의 확산을 보게 되면 사림의 향촌 사회를 주도했고 일반 백성에게 성리학을 보급을 하게 되고 신분 질서를 강화하게 된 게 명분론을 강조하면서 명분론이 뭐냐면 사람마다 지위에 맞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거를 강조하면서 임금과 신하, 그리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적자와 서얼 등을 엄격하게 구별한 거야. 그래서 이때 남자와 여자를 그거를 너무 강요하다 보니 엄격하게 구별하다 보니 그게 생긴 거야. 가부장적인 제도라든지 또는 겸상 같은 건 절대 안 되고 남자가 먼저 밥을 먹고 난 뒤에 여자가 밥을 먹는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게 더 심화가 돼서 나중에는 정말 남자를 우대하는 남아선호 사상 등이 이런 게 생겨나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성리학 윤리의 보급을 보게 되면 국가에서는 삼강오륜을 보급을 노력을 했던 거지. 삼강오륜. 자, 3강.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간의 도리, 오륜, 임금과 신하의 의리, 부자 사이의 친함, 부부 사이의 구별, 나이에 따른 서열, 친구 사이의 믿음 등 이런 것들을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그래서 3강 행실도 이런 것들을 서적을 편찬했고, 이 3강 행실도는 세종 때 세종이 편찬한 거고, 충신효자 연려에게 상을 내리는 것들, 신하로서 도리를 다하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다하고, 연려는 남편을 잘 섬기는 그런 거지. 그래서 국조 오레이 등을 편찬해서 나라와 왕실의 행사를 성리학 예법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는 국조 오레이, 이런 것들을 편찬을 하게 됐지. 그리고 사림은 소학과 주자가래를 보급해서 이거 위주로 이제 많은 것들을 했던 거지.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아동들에게 유교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그 책인 거야, 책. 그래서 이거는 아동들에게. 그리고 주자가래는 뭐냐면 가정에서 지켜야 할 관, 혼, 상제에 대한 예법 등 이런 것들을 주자가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성리학적 의례에 따른 혼인, 장례 등을 치르고 제사를, 이때부터 우리 지금의 제사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 그리고 일윤행실도 뭐 동승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일단. 자, 그리고 양반에서는 가묘, 집안의 사당,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따지면 서재, 교육 그 서재라고 공부방이라고 하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족보를 편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막 족보가 막 할아버지 대대손손 막 이런 것들, 너의 족보가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족보를 편찬해서 양반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킨 거야. 우리는 이러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정말 뼈대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더더욱 견고하게 한 거지. 그리고 양반 가문의 신분적 우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마치고, 자, 이왕과 이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거 꼭 보세요. 자료 6번 별표 5개. 자, 성리학의 원리를 그림을 표현한 성학 10도를 저술을 했고, 그리고 이상적인 성리학을 추구했고, 이 같은 경우는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이 강한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성학 시묘를 서술했다는 거 꼭 알아두면 됩니다. 자, 우리 숙제는 페이지 130쪽에 4번에서 6번, 그리고 페이지 132쪽 13번에서 21번까지 문제 풀고 채점하고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내일까지, 목요일까지 받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끝.